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강지원의 백세시대의 강지원입니다. 최근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으로 갤럽이 조사했는데요. 여러분은 미리 준비해 두신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죽음을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 우리 정서와 맞지 않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생각과 주변 관계를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미리 남겨두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미국의 법상식 가운데 유언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회에 그 트러스트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에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러스트가 사실은 좀 생소한 개념인데 좀 잘 풀어주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여전히 어렵다라는 네, 좀 말씀도 어려웠을 있었어요. 거예요. 트러스트는 좀 개념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릴 유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유언장은 어떤 경우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요? 어느 때나 누구든지 작성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네. 특별한 경우와 때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배분할 재산이 있다면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만일의 사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언젠가 죽는 거기 때문에 유언장이 있으면 그 사후에 모든 법적인 문제들도 다 엎드릴 수 있고 또 재산도 적절하게 나눠 가질 수 있고 분쟁도 예방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만일에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강지원 씨가 무슨 로또를 맞았다거나 제가요. 갑자기 네. 재산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써는 게 좋겠죠. 네. 그럼 복권을 사시는 분들은 항상 유언장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유언장부터 사고 복권 사셔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네.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력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궁금해요. 네. 14세 이상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재산을 분배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법적인 효력이라면 2명의 위트니스, 즉 증인이 유언장에 서명할 때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유언장을 쓴다면 네. 제 친구 2명이 증인이 될 수 있는 하셔도 건가요? 되고요. 그러면 제 유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유언을 하시는 분에게 공정하지 않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나 좀 써줘. 이렇게. 재산을 받으시는 분이 그 증인을 하는 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또 의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증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변호사들은 그 유언에 대한 어떤 법적인 효력과 또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법적인 고려사항을 다 감안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책이 되겠죠. 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유언장을 써서 제 친구 2명한테 공증을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요즘에 네. 대부분의 주는 손으로 쓰는 윌. 네. 자기가 유서를 직접 쓰는 거예요, 손으로. 네. 그런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효력 비록 인정이 되지 증인이 2명이 않는다고요? 있거나 네. 있고 다 네.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쇄된 유서에 사인을 해야지, 서명을 해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로 작성을 컴퓨터로 해야... 하든 뭐 다른 인쇄 기계를 통해서 인쇄를 한 종이 위에 인쇄를 한 것에 서명을 하셔야지 효력이 있는 거죠. 이상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손으로 써야... 자, 그러면 그거부터 이제 홀로그래픽 윌이라고 그래서 손으로 쓴 수기 유서예요. 네. 언제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첨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서가 나오면 어떤 그 유서를 작성하신 분의 이게 자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주가 프린트한 종이 위에 서명을 하셔야지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첨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첨삭도 가능하고요. 네. 또 앞 페이지를 바꿀 수도 있겠죠. 두 페이지를 바꿀 수도 있고 하나, 자기 둘 더 애드할 수도 자유자재로. 있고. 자, 예. 그거는 증인이 없을 때 자기가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건 안 되죠.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프린트된 종이가 더 효력이 있죠. 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프린트가 되지 않고 본인이 써가지고 꼭꼭 숨겨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언장을. 그거는 효력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네. 지금은 반드시 프린트된 종이로, 네. 특히 조저해주는 경우에는 프린트된 종이에 서명을 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새로 또 작성하고 싶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효력이 있나요?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요? 유언장은 가장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라스트 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지고요. 만일에 앞에 있는 유언장을 그대로 효력 있게 하고 싶으면 어태치를 하면 돼요. 유언 보록서라고 보통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네, 부록이에요? 보록이에요? 보록서. 네. 네. 그거를 첨부하게 되는데 그 첨부하는 유언에 첨부하는 그 종이도 프린트된 걸로 해서 두 명의 증인과 똑같은 법정 요건을 맞춘다면 그 추가된 유언 보록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네, 유언장에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양하죠.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혼자 쓸 수 있는 윌이 있겠죠. 또 둘이나 2명 이상의 사람이 쓸 수 있는 윌이 있겠어요. 보통 부부간에 같이 쓰는 공동 유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받고 그분이 죽으면 나머지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두 분이라도 한 분이 살아계실 때 그 유언에 남겨진 그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런 공동 유서를 만드는 것은 배우자들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마다 네. 그 집행 방식이나 작성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조지아주의 얘기를 들려주셨었어요. 네. 근데 다른 주에서 사시다가 조지아주를 이사 오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다른 그 유서를 작성할 때 다른 주에서 살았다면 그 주에서 작성할 당시에 그 주의 법에 맞게 유서를 작성하셨다면 이쪽에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다만 이 조지에 오래 사실 것 같으면 오신 후에 많은 변동이 있죠. 거주지도 변동이 있고 재산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지아법에 맞게 다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을 때 쓴 유언장이 그 주에 맞는 유언장이라면 지금 조지아 주에서도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겨진 재산이 부동산이었다면 그 부동산은 부동산법을 따라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캘리포니아 부동산법을 따라야 되고 조지아에 있다면 조지아에 있는 부동산법을 따라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지아에 사신다? 그러면 조지아에 맞는 유서를 하나 다시 써놓는 것도 좋겠죠. 네, 그렇군요. 유언장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집행되는 거는 사망하신 후에 유언장이 만약 발견이 되면 먼저 유언검인법원, 거주지에 있는 카운티 유언검인법원에 먼저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행을 누가 집행을 하고 재산은 어떻게 있고 라는 모든 사항을 코र्트에 먼저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र्트에서 지정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네, 유언장이 없더라도 상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유언장이 없으면 법에 따라서 상속을 하게 되겠죠. 예, 그 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네. 유언장은 있지만 유언장이 명시 안 한 재산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생명보험에 나는 내가 생명보험을 들었지만 내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 이 생명보험금 전체를 내 누구에게 준다. 아들에게 준다. 배우자에게 준다. 아니면 내 친구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언장에 없어도 그건 다 자동으로 그분이 돌아가시면 상속되는 게 있고요. 네. 은행 어카운트도 내가 죽으면은 이 사람이 다 가져도 되는 그런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유언장에 없더라도 상속될 수 있는 재산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동 소유나 이름으로 장치를 다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생명보험에는 둘째 아들이 돼 있는데 유언장을 작성할 때 큰아들이 더 마음에 들어서 네. 큰아들에게 내 보험금을 주라라고 네. 썼지만 원래는 생명보험이 수혜자를 바꾸지 수혜자를 않았어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군요. 네. 예, 그 질문 좀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네.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금보험도 그래요. 내가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우리 와이프가 내 아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유언장에는 아내에게 하나도 안 준다고만 해놨다 치자고요. 네.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거나 이혼했다거나 그럴 네. 경우에도 네. 그분이 수혜자가 됐다면 그 약관에 따라서 가는 거지 유언장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상속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 없을 경우에 없을 경우에요. 없을 예. 없을 경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항상 발생하죠. 먼저 재산을 다 취합을 해야 돼요. 네. 취합을 해서 재산이 없다면 나눌 게 없다면야 할 일이 없겠지만 재산을 취합을 해서 역시 그 나눌 때 우리 임의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상속받을 분이 임의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이 있겠죠? 네, 그 예. 법에 따라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저 한 5,000불 남았는데요. 네. 엄마 2,000불, 각 세 자녀가 1,000불씩 나눠 가질래요. 5,000불 나면 엄마 5,000불 다 드려야죠. 아니, 만약에 그래도 네, 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네. 합의를 했습니다고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서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군요. 않다면 재산이 네. 많아서 서로 분쟁이 있다면 그때 법을 따지게 되죠. 분배하는 방법은 네. 주법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그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해를 하시기 사실 제일 궁금한 게요. 아, 몇 대 몇 대 몇인가? 야, 몇 대 몇 대. 이제 네. 보통 n분의 1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녀와 네. 또 배우자가 n분의 1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빠를 것 같아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다 취해봐 보니까 15만 불이 남았어요. 네. 15만 불을 분배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n분의 1로 2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돼요. 7만 5천 5천 불씩. 불씩. 네. 자녀가 2명 있어요. 아내가 한 명 있고요. 네. 그러면 3분의 1씩 5만 불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네. 보통 자녀가 4명이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4명 아니면 배우자가 2명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네. 네. 자녀가 4명, 3명으로 먼저 해봅시다. 네, 네. 4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어요. 네. 3명이나 4명이든 먼저 조제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적어도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아,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3분의 1을. n분의 1로 나누지만 네. 배우자는 항상 3분의 1 이상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배우자가 먼저 5만 불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10만 불을 가지고 세 자녀든 네 자녀든 자녀가 10명이든 그걸 똑같이 동등하게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그 부모님이 아무런 유언장을 쓰지 않아서 빚 때문에 막 도망다니는 그런 드라마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얼핏 여기하고는 상황이 좀 듣기로 다릅니다. 여기는 아니라고. 예. 예. 만일에 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빚부터 갚아야 돼요.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재산이 전혀 없다면 그 빚은 자녀들이 갚을 필요 없어요. 연좌자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빚은 상속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유언이 상속되지 없다 하더라도.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코사인을 했다거나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돌아가시는 분의 빚을 내가 상속받을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빚은 상속받지 않지만 재산은 그 빚을 갚고 나서 상속이 그렇죠. 된다는 재산과 말씀이신 거죠? 경비를 제외한 다음에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먼저 빚, 그다음에 장례 비용, 또 마지막에 병원 비용,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할 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 또 회계사 비용 이런 것들 다 먼저 공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는 재산을 나눠가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간단하고도 명쾌하게 유언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쏙쏙쏙 귀에 잘 네. 들어왔어요. 네.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강지원의 100세 찾아주실지. 다음에는 그럼 유서가 있지만 유서는 사망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만 사망하기 전에 우리가 위급한 상황, 비상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모든 권한은 아니지만 일정 정해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위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위임장이요? 네,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이죠. 나의 그 재정 문제에 대한 위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의료 처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고 어느 상태 되면은 내가 뭐 죽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의료 처분 위임장 등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정위임장과 의료처분 위임장에 네, 대해서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네, 또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언장을 쓰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일어날 불필요한 분쟁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이기도 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삶을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평소에 뜻했던 곳에 약간의 기부를 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지연의 백세시대 강지연이었습니다.